오셨으니까 시작을 할까요? 네, 이제 활동 나눔을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그동안 한 해 동안에 활동하셨던 것들을 다른 회원 아이들, 친구들이 있는 데서 같이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발표하시면서 아마 좀 더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또 본인한테도 성장의 경험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함께 들으면서 같이 좀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요. 발표하실 때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디가 활동 못하신 세종을 빼면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창원, 청주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집을 받으셨잖아요. 그 페이지 한번 펼쳐주실까요?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표에 보면은 함께 나눌 질문들 예시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처음에 이제 대전, 그래서 이름이 써 있고 대전에서 활동했던 특별히 데드라인 청소년 환경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들이 있어요. 키워드와 이유, 질문,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각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른 팀이 발표할 때 다른 거를 잘 열심히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키워드는 뭐더라 그런 걸 좀 적어주시는데 많이 적으실 필요 없고 한두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키워드는 저거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꼭 적어야 돼 라기보다는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얘기 그거 단어 하나 해주시면 되거든요. 왜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의미 있었는지 그 이유도 좀 적어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듣다 보면은 저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이런 부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질문을 적는데 질문이 좀 어렵다 싶으면 위에 함께 나눌 질문들 여기 예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런 질문으로 구성을 하나 정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열심히 들으셔야 되니까 막 적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씩 정도만 적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좀 새롭게 든 생각이라든가 포함되지 않는 걸 적고 싶으신 거는 이제 기타란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6팀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는 여기에 대한 거를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그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다 나누면 힘들지만 거기서 또 뽑기를 해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타임키퍼를 우리 은혜 간사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하시면 돼요. 시간이 그렇게 결코 짧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세이브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떨리지 마시고 천천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은 발표해 주시면은 굉장히 서로한테도 은혜로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팀인데요. 첫 번째 팀 대전이시죠? 대전 나오실 텐데 어느 선생님 나오실까요? 선생님과 같이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Y 커피 몬스터입니다. 저희 대전 Y 키다리 활동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순서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사실상 거의 상반기 내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열심히 홍보를 했고 이대로는 안 됐다라고 해서 그 비건 브런치 모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건 브런치 모임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그 채식 고기도 맛보고 이런 거를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거는 진짜 키다리 활동이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비건 브런치 활동 하던 거는 사실 좀 예산도 많이 들었어요.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있어서 거기로 돌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리셋해서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뭔가 기획해보고 내가 한 거가 정말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을 모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을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다시 첫 모임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나름대로 한 명을 데리고 워크숍을 했어요. 뭘 원하고, 넌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이 좀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하겠으니 다른 친구를 모집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모집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잘 안 됐다는 게, 그래서 1년 내내 사실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집을 더 하고 그런 주도적인 아이들을 좀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심각하게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와보지 않은, 경험을 많이 걸 해보지 않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끌어내기는 인풋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풋들을 좀 많이 해보고 나서 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스업캠, 쓰레기 없는 캠핑이라고 이제 당일치기로 하루 종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용기내 챌린지 점심 먹으면서 싸우고, 그리고 줍깅이라고 하죠. 쓰레기도 줍고, 그 환경과 관련된 Q&A 진행해가지고 그 점수를 차등화해가지고 저녁 캠핑장에 가서 먹을 고기들을 차등화시켰어요. 1등은 돼지고기, 2등은 닭고기, 3등은 참치캔과 계란 프라이 이렇게 짜증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하루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쓰레기 없는 여행이라고 해서 아이들 청소년 팀 한 팀과 대학 두 팀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여행을 마음대로 기획해서 하되 대신 그 여행에서 나온 쓰레기가 10개 미만이면 성공. 그래서 이모티콘 선물로 주겠다라고 해서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데드라인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데드라인은 좀 우리 지구가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 그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계점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임계점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그 기간 한계점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사실을 정했습니다. 네, 저 혼자 정하고 저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건 브런치 활동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비건 브런치 활동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활동할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월 1회씩 하고 7월 달에도 자유주제로 좀 하고 매년 동아리에서는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활동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 맛보기고 환경 강의 들었고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어떻게 좀 짜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새싹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키워와서 그 새싹을 주제로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대전에 있는 위켄 센터가 있거든요.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그 새싹 요리 대회를 또 열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했었고요. 그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업캠, 쓰레기 없는 캠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참여하면 굉장히 재밌게 참여를 하는데요. 지속적인 거가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는 이제 닮았죠? 네, 저의 큰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스업캠 활동했고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건 브런치 모임이랑 스업캠이랑 둘 다 했었는데요. 스업캠은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많이 참여를 해서 재밌었는데, 비건 브런치 모임은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거의 한 번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어요?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인원이 적었던 거? 인원도 적고 하고 싶은 거 딱히 없는데 계속 의견을 물어보고. 네, 맞아요. 네, 이런 게 저는 하면 모였다 했죠.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와 키다이로 모여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없어요.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과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환경에 대해서 좀 친구들하고 같이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수업행인데요. 네, 수업행이라고 쓰레기 없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세 팀 정말 자유롭게 하반기였어요. 12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어떻게 좀 그 멀리 나가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예상과 달리 너무 근교로 방해를 해가지고 어떤 팀은 정말 푸짐한 외식을 했던 친구도 있고 네 보보 여행을 한 친구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감을 여기에는 적지는 적었나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결과 보고서에 좀 넣었는데요. 한 청소년 팀이 다 도보였어요. 벽화 마을을 둘러보면서 카페 한 군데 방문을 해서 음료수를 마셨는데 쓰레기가 거기서 9개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동안 이거 한다고 바리바리 통이랑 이제 그 보자기랑 이런 거 다 싸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9개가 딱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실패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막 벌써부터 막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깨달은 게 우리가 진짜 한 군데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간에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휴지를 쓰는 바람에 딱 10개로 간신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모티콘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활동을 좀 했었던 대전 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가 나오신 거네요. 예, 얘기 들으면서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수업 행인 거죠, 그러면? 여행이네요. 그리고 캠핑이고요. 네, 해보고 싶네요. 얼마나 개수를 세본 적은 없는데 진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걸 세어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좀 성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두 번째 팀 어디실까요? 벌써 나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목포 YWC 예,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이름 뭐였습니까? 주인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포 YWC에서 진행한 이다리학교 소년심판 활동복을 맡은 최선희 임윤아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활동 목표 내용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그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세부활동 선정 이유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고 거기에 재미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활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하여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키더리들이 모여 소년심판 사업 설명을 듣고 친교를 쌓는 OT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목포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활동가로부터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환경교육을 들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청소년인 저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본 첫 활동이 용기내 챌린지입니다.
용기내 챌린지란 음식 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가져가 직접 포장해오는 활동으로 먼저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하여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섭외하고 알맞은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온 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후에는 먹고 YWC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용기내 챌린지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첫 번째 용기내 챌린지는 중화 요리와 햄버거, 김밥을 포장해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또 이어서 프라다 치킨집에 방문하여 치킨을 포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용기내 챌린지를 목포 YWCA 부속시설인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엽기떡볶이를, 두 번째는 탕수육을 포장해서 나눠 먹으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인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유는 용기내 챌린지를 하기 전 몇몇 유튜버들이 용기내 챌린지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혼자서 촬영하기가 부담스럽고 번거롭기도 하여 망설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내 챌린지를 한 덕분에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일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체 샴푸바를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을 하여 플라스틱 용기 줄이기에 동참을 모았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를 배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쓰레기인 공병에 글씨를 새기고 색칠도 해보는 공병 노트 등을 만든 업사이클링 체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이쁘죠? 네. 이 영상은 저희가 만든 공병 노트 등 결과물입니다. 이어서 꿈나무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진행한 지구야 아파하지마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인데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직접 첫 마스크에 그림을 그려 멋진 작품을 만든 활동을 한 후 저희가 만든 정성 가득한 첫 마스크를 인근 노인복지관에 기부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마스크가 한두 번 착용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면서 동물들이 아파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마스크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여 다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이 상황 속에서 쉽고 재밌게 첫 마스크를 만들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서울권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포 원도심을 돌며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한 이후에 지운 쓰레기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꿈나무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플로깅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는 플로깅을 통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줄이고 용기내 챌린지로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 우리가 한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했던 친구들의 소감입니다. 먼저 저는 키다리가 나를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앞으로는 환경이란 내가 무관심해야 할 것이 아닌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또 환경과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기후위기가 청소년인 우리에게는 뭔가 무겁게 다가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청소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니 우리에게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활동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준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다음 팀들이 막 전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드시는데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는 뭐 이따가도 각자 다 느끼신 거를 얘기하시겠지만 감명받은 건 본인 하고 싶었는데 여기를 와서 그걸 실천했다. 얼마나 좋은 그 경험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그냥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활동센터에 가서 거기서도 실천할 수 있게 했고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지역에서 매개체가 된 거거든요. 그 실천을 쫙 이렇게 퍼뜨린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정말로 이제 운동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세 번째 팀인데요. 네, 제일 멀리서 오셨을까요? 다 멀리긴 하시네요. 네. 예, KTX 타고 부산에서 오신 부산팀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아이에서 온 김여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3월 26일에 OT를 통해 2021년 활동 규칙과 월별 활동 계획과 기다려야 할 학교 임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월 7일에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피크닉을 하면서 일용품을 최소화하며 마무리로 플로깅을 하며 많은 쓰레기를 줍고 끝났습니다. 6월 11일에는 비건 탐방으로 비건 음식을 파는 가게에 가서 비건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어땠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환경 취약 만들기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환경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9월 17일에는 부산 현대미술관에 기후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후 전시회를 보기 위해 부산 현대미술관으로 갔습니다. 10월 22일에는 업사이클 활동 중에 양말 목공예가 있어 양말 목공예를 하였고 11월 26일에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해 친환경 필통을 구입하면서 이 필통을 계속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 부산 IWC에 모여 다같이 2023년 기후 달력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보고 선정하여 기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키다리 학교에 관련된 소감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키다리 학교 활동을 하게 된 이유에는 아는 친구의 추천으로 키다리 학교를 시작하였고, 두 번째는 키다리 학교를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는 두 번째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처럼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 가지를 꼽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 의견을 내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어 저에게는 두 번째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다리 학교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느끼기만 했지만 키다리 활동을 하면서 기후 정의 행진도 참석을 해보고 플로깅 등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IWC 김예진이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잘하셨고 보면서 저도 참석하고 싶었어요. 기후위기 전시회 부산에 좋은 데가 있네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후달력은 판매하실 건가요? 2023년도 거를 또 활동했던 거를 넣어서 만드신 거죠?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네 번째 팀입니다. 네 번째 팀. 네, 기대하고 계신데요. 제가 팀 이름이 순천 IWC입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세요. 잘해가지고 저는 짧게 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후위기랑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랑 주변 환경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느꼈고 지금의 단순한 편함이 아닌 즉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를 포함한 기다리들도 조금은 했기에 이제 이러다가 진짜 저는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 없어지겠다라는 사계절이 없어질 거라는 단순한 이제 말이 저희 기후위기와 환경활동을 하려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어떤 뉴스에서 글을 봤는데 멸종된 과거 식물처럼 이제 우리가 멸종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구랑 자연이랑 공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문구에서 저희 시작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말봉목 공예도 전국대회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말봉 공예를 더욱더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민들과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요. 우유팩 올바르게 배출하는 걸로 해서 우유팩을 씻어서 가위로 잘라도 보고 이거를 저희 연말에 재생유지나 대나무 칫솔로 바꿔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활동도 하려고 살짝 낑겨서 다른 팀에 껴서 했었고요. 이런 활동은 이제 키다리들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키다리 활동뿐만 아니라 순천 아이에서는 우유팩 분리배출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우유팩도 잘라보고 활용하고 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키다리도 있었고요. 키다리 활동 전에는 일회용품과 에어컨 히터 사용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는데 활동이 진행될수록 조금은 불편하지만 환경과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변해가는 데 스스로의 모습이 조금 뿌듯했다고 하는 키다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선생님 말처럼 저는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해양 정화 활동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야지 하면서 2차례 넣었는데 한 차례밖에 진행을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내년에도 키다리 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활동도 용기 내가지고 한 건 정도는 1회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안했어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때 간사님이 발표를 하셔서 분한테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소감 자기. 네.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화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화분에 다시 심고 물에 녹으면서 이게 다시 거름이 되는데 커피박이라는 게 저희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커피를 만들고 이 찌꺼기가 다시 거름이 되면서 생태계가 다시 순환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알던 이외의 요소를 또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는데 간사님이 다 얘기하셨네. 네, 한 번 더. 저는 여기 동아리 들어오기 전부터 자원봉사를 자주 다녔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여기 YWC에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했던 활동이 검은목요일이라는 활동이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되게 좀 뜻깊었던 것 같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여기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주체적이고 약간 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이크 들이밀었는데도 예, 좋네요. 자, 그럼 다음 팀 기다리고 계시고요. 창원 아이돌이십니다. 예, 제가 계속 그 팀 이름을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순천은 그린 컴퓨터였고요. 창원은 평화 감수성 빌드업입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원 Y 이현치입니다. 작년 창원에서는 가짜뉴스, 욕설, 비방 등의 영상 뉴스를 제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또 이대로 끝내지 않고 3.15 UCC 공모전을 참여해 창원시장 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보드게임을 제작해 평화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해하는 폐해자원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 특강, 기후위기 특강, 직접 길을 실제로 요리하기, 그리고 산악회 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평화 보드게임 제작이었습니다. 평화를 빌어줘 평화 어벤져스라는 조를 구성해 2개의 보드게임을 제작하였고 저는 평화를 빌어줘 조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평화라는 주제로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교류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평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마냥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풀면서 점점 평화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교류를 진행해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우리 모두가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 보드게임 제작은 YWC의 중점 운동과도 연관성 높은 활동으로 YWC의 운동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키다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팀장을 대신해 여러 일들을 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키다리 학교 활동을
평화 기후 위기에 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쟤 뭐야? 아이씨, 머리 안 통하네. 나도 악플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데 내가 일주일 동안 다 악플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창의적인 활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주셨던 활동 중에 하나는 제가 또 이따가 체험하는 시간도 있네요. 보드게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다음 팀이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청주 YWCA 가사님부터 해주시잖아요. 팀 이름이 확인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입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 YWCA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이 얼어붙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다 같이 봄처럼 화사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청주 YWCA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를 알리는 키다리 학교로 활동을 했고요. 2022년도 활동 주제는 기후 위기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SNS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SNS로도 동참하고 배울 수 있는 기후 위기 챌린지와 교육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학교 멤버로는 저희는 이제 청소년 친구들 8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간사는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활동을 요약해보자면 환경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챌린지 이따가 다들 배워보실 거예요. 제대로 안 하시면 저희 명동성당 앞에서 릴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제 그 여성영화제 때 코다라는 영화를 이제 함께 감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Y팀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기후 위기를 어떻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았고요. 4월 30일에는 이제 그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라는 노래를 주제로 해서 기후 위기를 실천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개사를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챌린지 영상을 직접 촬영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했던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의 친구를 뽑아서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선물을 지급하기도 했고, 또 7월 23일에는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하고 함께 이제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이제 발표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같이 배워보실 이제 챌린지인데요. 그 예나의 스마트폰이라는 노래를 이제 개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이제 2차례 계획을 하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코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이 8월 달에 계획했던 이 챌린지 안무를 이제 직접 친구들이 짜보고 이제 했던 시간을 가졌고요. 11월 달에는 10주년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1월 달에는 Y팀 전국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키다리 학교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친구들이 키다리 학교를 통해서 이룬 변화 사례를 이제 보내줬었는데요. 이제 민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키다리 학교를 하기 전에는 환경 쪽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실제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는 실감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키다리 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실제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평소에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도희는 이제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사회적인 문제들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 정말 쿨하죠? 이전보다 환경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보내주었습니다. 민재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내주었고요. 비씨는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활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친구들이 변화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학교 소감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잘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점점 키다리 학교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하나씩 더 주체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감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1마일을 개사해서 했던 그 챌린지 사진이고요.
이제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해서 환경 영상을 보고 나눴던 사진들. 그리고 이게 오늘 배워보실 전기절약과 관련된 그 개사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 직접 이제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이제 함께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